북한이 갑자기 붕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침 뉴스에서 갑자기 북한 정권 붕괴 속보가 떠오른다면 세계는 순식간에 긴장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평양의 방송은 침묵하고 김정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으며 국경 곳곳에서 주민들이 남하하기 시작한다. 단 몇 시간 만에 북한의 통제 체계가 무너지고 그동안 철통같이 닫혀있던 국경이 열리기 시작한다. CNN과 BBC 그리고 한국의 주요 방송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내며 전 세계가 숨을 죽인다.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냉전의 마지막 잔재가 붕괴되는 순간이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 모든 국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처음 24시간은 혼란과 정보의 공백 속에서 흘러간다. 평양의 핵무기 기지가 어떤 상태인지, 미사일 부대가 통제 불능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미국은 한반도 항공 정찰기를 띄운다. 중국은 즉각 북중 국경에 병력을 투입하고 러시아 또한 극동 지역의 경계를 강화한다. 각국의 목적은 단 하나다. 혼란 속에서 생길 수 있는 핵 확산을 막고 난민 사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북한 내부는 순식간에 전쟁 직전의 혼란으로 변한다. 중앙 권력이 사라지자 지역별로 군 지휘관들이 제각기 움직이기 시작한다. 일부는 스스로 새로운 지도자를 자처하고 일부는 중국 국경으로 피신하며 또 다른 일부는 남하를 시도한다. 통신망이 끊기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진다. 사람들은 식량을 찾아 몰려나오고 창고와 군부대가 약탈당하기 시작한다.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생존을 위해 이동을 시작한다. 군인, 주민, 간부, 탈북자 모두가 뒤섞인 혼돈의 행렬이다. 한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지대에 군 병력을 증강 배치한다. 그러나 군사적 개입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북한 내부에 무장 세력이 아직 남아있고 무기를 든 군인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군이 성급히 진입했다가 교전이라도 벌어지면 이는 국제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 미국은 즉시 한미연합 사령부를 통해 정찰 위성을 총동원하고 핵무기 위치 추적에 들어간다. 동시에 워싱턴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린다. 백악관, 국방부, CIA, 국무부가 동시에 움직이며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검토한다.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 핵무기가 누구 손에 있는가이다. 중국은 또 다른 계산을 한다. 중국은 북한이 완전히 붕괴해 미군이 압록강까지 오는 상황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인민의 반군을 투입해 국경지대를 봉쇄하고 동시에 평양으로 향하는 특수부대를 움직인다. 그들의 명분은 인도적 지원이지만 실제 목적은 완충지대 확보다.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의 병력을 늘리며 국제사회가 모르는 채로 북한 일부 지역을 사실상 봉쇄한다. 이렇게 한반도는 하루아침에 새로운 냉전의 무대로 다시 돌아간다. 북한 주민들은 공포 속에 움직인다. 평양에서는 권력 공백 속에서 약탈과 폭력이 잇따르고 각 지방에서는 주민들이 지도자 부재 속에 자치 조직을 꾸린다. 일부 지역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국경을 열고 일부는 한국 방송을 잡으려 안테나를 세운다. 탈북 행렬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진다. 하루 수만 명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며 일부는 남쪽으로 향한다. 남한 사회는 충격에 빠진다. 뉴스 속 지도에는 끝없는 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국제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유엔은 즉시 한반도 인도주의 위기 회의를 열고 난민 보호와 식량 지원을 논의한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어디까지가 난민이고 어디까지가 군인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붕괴의 경제적 여파는 전 세계로 퍼진다. 한국 증시는 급락하고 원화 가치가 출렁이며 국제 유가는 상승한다.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세계 주요 경제 지표가 요동친다. 하지만 동시에 통일 이후의 경제라는 기대감이 일부 투자자들을 움직인다. 개성, 평양, 나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회자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도로, 전기, 수도, 의료, 교육 등 모든 사회 인프라가 붕괴된 상태에서 2,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통합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
남한 정부는 흡수 통일 대신 관리된 전환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미국은 이 사태를 국제적 차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즉, 한국 단독이 아닌 국제연합 체제를 통해 북한 지역을 임시 통치하고 안정화 이후의 통일 절차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는 강력한 반대 여론이 생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국내 정치 또한 극도로 혼란스러워진다. 경제적 부담, 안보 리스크, 난민 수용 문제 등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시위와 논쟁이 이어진다. 이 와중에 북한 내부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한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 후 일부 고위 간부와 군 장성들이 모여 임시 정부를 자칭하며 통제를 시도한다. 이들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반면 남쪽과 연결된 일부 탈북자 출신 세력은 한국과 연합을 요구한다. 북쪽의 일부 지역은 사실상 자치 상태로 흘러가며 지방별로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형성된다. 국제사회는 이를 한반도의 리비아화라고 부른다. 하나의 국가가 내부에서 여러 권력으로 쪼개지는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의 현실이 드러난다. 많은 남한 국민들이 처음에는 드디어 통일이 왔다며 환호했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갑작스러운 인구 유입으로 복지 시스템이 붕괴하고 치안 불안이 커지며 세금 부담이 폭등한다. 남한의 청년층은 우리 세대가 왜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린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통제 사회에서 살다 보니 자유와 시장 경제에 적응하지 못한다. 문화적 충돌, 언어 차이, 사회적 차별이 심화된다. 통일은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는 거대한 실험이 된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위험은 계속된다. 붕괴 직후 회수되지 못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일부가 암시장을 통해 유출되기 시작한다. 국제범죄 조직과 테러 단체가 개입하면서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한반도에 몰린다. 미국과 한국은 합동으로 핵무기 수거 작전을 벌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불만을 표한다. 한반도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한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되고 서울에는 임시국제사무소가 설치된다. 그만큼 북한 붕괴는 전 인류적 사건으로 확대된다. 한편 북한 주민들 중 상당수는 자유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원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혼란과 빈곤 속에서 과거 체제를 그리워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옛날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심리는 사회 갈등을 부추기며 일부 지역에서 반통일 시위가 벌어진다. 남북 간의 문화적 간극이 예상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심리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물리적 통합만 진행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북한 지역을 완전히 흡수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자치권을 부여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독일 통일의 사례를 거론하지만 한반도의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 경제 격차는 수십 배, 언어와 정보 수준의 차이도 극심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사회 시스템은 70년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단순히 통일이라는 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도 의견이 갈린다. 미국은 민주적 체제 확립을 강조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한다. 일본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지만 동시에 강한 한국이 등장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극동 전략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 이렇게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북한 붕괴 이후의 한반도는 새로운 지정학적 무대로 떠오른다. 그 사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겹다. 식량난, 질병, 치안 불안, 난민 문제는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수백만 명이 남한으로 이주하면서 도시 주변에는 거대한 임시 정착촌이 형성된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속도는 더디다. 그 와중에 일부 범죄 조직이 북한 출신 주민을 착취하거나 불법 노동을 시키는 일이 생긴다.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통일 후의 현실은 이상과 달라진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분단으로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은 전 국민의 눈시울을 적신다. 북한 출신 청년들이 남한의 대학에 입학하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 음악과 영화,
문학 등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며 서로의 이야기가 콘텐츠가 된다. 한반도는 오랜 세월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려 한다. 국제사회 역시 지원을 늘리며 한반도의 재건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0년이 지나면 상황은 조금씩 안정된다. 북한 지역 주요 도시는 점차 재건되고 도로와 통신망이 복구된다.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일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과거 군사기지였던 곳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 한반도는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과거의 이념과 증오가 서서히 사라지고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 같은 미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은 남는다. 만약 그 모든 혼란이 진짜로 내일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 통일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시련이다. 갑작스러운 북한 붕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과 정체성, 그리고 세계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다. 언젠가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단순히 북한이 무너졌다고 기뻐하기보다 이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순간에 서게 될 것이다.